저승사자와의 내기칠성 할배의 기막힌 한수. 세월 가는 게 꼭 흐르는 물 같다고들 합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지요. 하지만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고 귀신도 빌면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승에서 온 사자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던 배짱 두둑한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옛날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김칠성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분 나이가 올해로 딱 79, 소위 말하는 아홉수였습니다. 칠성 할아버지는 평생 흙 파먹고 살면서도 늘 허허실실 웃는 낯이라 마을 사람들은 저 영감님은 천둥번개가 쳐도 코 골고 잘 사람이야라며 혀를 내두르곤 했지요.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낮부터 후덥지근하더니 밤이 되자마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은 우르릉 쾅쾅, 번개는 번쩍번쩍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밤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사랑방에서 낡은 부채 하나 붙이며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어허, 비 한번 시원하게 온다. 곡식들 목 축이기엔 딱이네 그려. 하며 혼잣말을 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방문이 소리도 없이 스르르 열리는 겁니다. 바람 탓인가 싶어 문을 닫으려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지방 너머에 시커먼 그림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얼굴을 한 산에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척 보면 압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죠. 바로 저승사자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나 죽네 하며 오줌을 지리거나 바들바들 떨었을 테지만 우리 칠성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세를 고쳐 앉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궂은 날씨에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으시구만. 그래, 내 이름 적힌 명부 들고 오셨소? 저승사자도 내심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살려달라고 빌거나 도망치려 하는데 이 노인은 마치 기다리던 손님 맞듯하니 말입니다. 사자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칠성, 내 이놈 오늘이 내 명줄이 다한 날인 것을 알고 있느냐? 잔말 말고 따라오너라.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따 갈 때 가더라도 숨 좀 돌리고 갑시다. 저승길이 구말리라는데 빈속에 가서야 쓰겠소? 내 마침 닭 한 마리 푹 고아놓고 잘 익은 막걸리도 한 주전자 받아놨으니 욕이나 하고 갑시다. 저승사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 마당에 밥 타령이라니요. 나는 이승의 음식 따위는 입에 대지 않는다. 어서 일어나라. 사자가 호통을 쳤지만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않고 부엌에서 개다리 소반을 들고 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 다리 하나가 큼지막하게 찢겨 있고 묵은지 한 보시기 그리고 뽀얀 막걸리가 넘칠 듯 담긴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아무리 저승사자라도 침이 꼴깍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저승사자들도 경무에 시달리느라 배가 고프기는 매한가지였거든요. 이게 내 마지막 제사밥이라 생각하고 사자 양반이 같이 좀 들어주구려. 혼자 먹고 가려니 목이 메어서 그렇소. 할아버지가 처연한 표정으로 권하니 사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시간도 좀 남았고 늙은이가 마지막이라는데 딱 한 잔만 받아주자 하는 생각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지은 이야기며 자식들 키워 시집장가 보낸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사자도 듣다 보니 재미가 있어 맞장구까지 치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살짝 오르자 사자의 창백한 얼굴에도 불그스름하게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칠성 할아버지가 방 한 구석에 있던 낡은 장기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자 양반, 그냥 가기 심심하니 우리 내기 장기나 한 판 둡시다. 장기? 허허, 내가 저승 휴게실에서 장기로는 당해낼 자가 없는 고수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이기겠다고. 그러니까 내기 아니겠소. 내가 지면 군말 없이 따라가고 지옥불에 떨어져도 아무 말 안 하리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기면 딱 20년만 더 살게 해주시오. 우리 손주 녀석 장가가는 건 보고 가야지 않겠소? 저승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간 따위가 감히 신의 사자를 이길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게다가 술기운에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좋다. 그 배짱이 마음에 드는구나. 대신 내가 지면 저승 가는 길에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세기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천둥이 치는데 방 안에는 장기알 놓는 탁탁 소리만 긴장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초반은 저승사자의 기세가 무서웠습니다. 사자의 차와 포가 칠성 할아버지를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수비를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어허, 거기 상이 갈 길을 막았네. 이제 외통수다 이놈아. 저승사자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제 한수만 더 두면 꼼짝없이 저승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빈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짓 놀란 척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런 실례를 했나. 사자님 잔이 비었구려. 내 얼른 술 한 병 더 가져오리다.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부엌 쪽을 향해 몸을 돌리며 요란하게 빈 병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저승사자도 무심코 시선이 할아버지의 손으로 향했지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눈 깜짝할 새도 없는 그 짧은 순간 할아버지는 옷소매 자락으로 장기판을 스치듯 지나가며 자신의 마와 사자의 졸 위치를 살짝, 아주 살짝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은밀한지 귀신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자, 여기 새술이 왔소. 자, 어디 한번 다시 봅시다.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술을 따랐습니다. 저승사자는 다시 장기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보았던 승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아까는 분명 외통수였는데 길이 왜 막혔지? 사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술이 과했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전세는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장군을 외쳤습니다. 사자 양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너무 방심하신 거 아니오? 자, 멍군 받으시오. 저승사자는 당황했습니다. 이리저리 술을 써봤지만 이미 승기는 할아버지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결국 몇 수 더 두지도 못하고 사자는 자신의 왕을 눕히고 말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것이지요. 내가 졌다. 인간에게 장기를 지다니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저승사자는 허탈해하며 남은 막걸리를 원샷으로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승사자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저승사자는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는 존재입니다. 할아버지가 슬쩍 술을 쓴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바람 치는 밤 따뜻한 밥상과 술상을 차려준 그 정성, 그리고 살고 싶어하는 그 절박하면서도 유쾌한 꾀에 마음이 동했는지도 모릅니다. 저승사자는 품에서 낡은 명부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김칠성이라는 이름 옆에 적힌 숫자 7979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에잉, 약속은 약속이니 어쩔 수 없지. 사자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혀 79 위에 획을 하나 굵게 더 그었습니다. 그러자 7자가 9자로 변해 순식간에 수명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자, 됐느냐? 앞으로 20년은 더 살 테니 그동안 술 좀 줄이고 착하게 사시오.
20년 뒤에 다시 올 땐 그때는 얄짤없으니 그리 아시오. 말을 마친 저승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요란하던 비바람이 뚝 그치고 동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어라, 내가 꿈을 꿨나?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시 개꿈이었구만. 내가 살고 싶어서 별꿈을 다 꾸는구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 앞에는 빈 막걸리 주전자와 닭뼈가 수북이 쌓여 있고 결정적으로 장기판 위에 장기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승사자가 쓰던 왕자 장기알이었습니다. 게다가 명주실처럼 하얀 털이 장기판에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그건 이승의 것이 아닌 듯 신비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허허, 그 양반 가면서 흔적은 남겨두고 갔구만. 고맙소 고마워. 그날 이후로 칠성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승사자와의 약속대로 정말 99가지 무병장수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승사자랑 장기 둬서 이긴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저 노망이 났다며 웃어넘겼지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상가집에는 검은 갓을 쓴 낯선 손님이 찾아와 곡을 하지 않고 술만 한 잔 따르고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가 마중을 나온 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와도 칠성 할배처럼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저승사자도 감동하여 발길을 돌릴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칠성 할배처럼 즐겁고 떵떵거리는 배짱으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어도 이렇게 웃으며 즐겁게 살다 보면 그게 바로 신선노름이고 장수의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복 누리십시오.